이번 달에 야탁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오게 된 교생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2학년도 5월달 교생 실습을 나오게 된 체육교생 김진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5월에 야탁고등학교로 교생 실습 나오게 된 체육교생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진로를 체육교사로 정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저는 사실 원래는 태권도 선수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다가 그러고 금방 그만뒀어요. 그러게 된 이유는 일단 체중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만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침 체육 선생님이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정용 선생님이셔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체대 입시를 또 하시는데 또 이제 나한테 또 체육교육과를 추천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것 같은데 난 누굴 가르칠 때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과도 이렇게 되었고 그 은사님 덕분에 가게 된 것도 있지만 같이 노력했던 친구들도 있고 제 스스로에 대한 노력도 있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학창시절 때부터 약간 또래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멘토-멘티 프로그램 같은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제가 체육 시기에 워낙 이제 피구부도 하고 이러면서 스포츠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또 실기 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러면은 체육교사를 진로로 결정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도 옆에 있는 진호쌤처럼 야탁고에 와서 너무 운이 좋게 정용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체대 입시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체육교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모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시고 대학생이 되셔서 이렇게 교생 실습을 나오시게 되었는데 고등학생 시절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첫 그 사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볼 때 국어가 8, 수학 7, 영어 7. 이 되게 웃긴 성적이 완전 좀 비웃음 받는 성적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동기부여를 받았던 건 역시 정용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난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학교 수업 때 내가 해야 되는 수업, 내가 내 과목에 관련된 수업들 그런 거에 한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사실 안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것도 보고 안 될 것 같은 중3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또 고3 때는 자습 시간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습도 그때 인강 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입시라면 역시 또 체대에는 또 운동 실기 입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기를 할 때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온몸에 쥐가 나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는 또 체력을 길러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우리 정용 선생님께서 모래주머니 나를 모래주머니 다리에 팔에 다 차고 그리고 이제 언덕을 뛰면서 체력에 대한 그 피통 우리 HP 피통을 이만큼 늘려놓아 주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이 일단 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라서 그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입시도 잘 버텼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기도 잘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체대 입시도 잘 했었고 공부는 못했지만 꾸준히 해서 좀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은 진짜 병행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가 제 학창 시절의 최고의 모토였기 때문에 이제 수시도 다 챙기고 정시도 다 챙기고 실기도 다 챙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회 없이 남김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도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서는 병행의 달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호쌤이랑 이제 마찬가지로 세대 입시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즌이라고 있어요. 최대 입시를 하면은 저희는 수능 직후부터가 저희의 본격적인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침 7시 반 정도부터 오후 9시까지 거의 그냥 가족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운동하는 동기들하고 그렇게 피땀 눈물 다 흘려가면서 열심히 시즌을 보내서 이렇게 결과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생 실습을 하러 야탁고등학교에 오셨잖아요. 이제 첫날에 딱 들었던 그런 기분. 아, 일단 언덕을 다시 보는구나. 1차적으로 무조건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떤 애들일까가 가장 먼저였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애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 실수는 하지 않겠지? 그런 긴장감이 가장 1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나랑 같이 교생을 하실 선생님들은 누가 있을까? 그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냥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결국 난 또 언덕이구나. 나는 언덕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올라왔고 가장 기분이 이상하다고 이제 몽글몽글한 좀 감정이 들었던 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되려 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게 좀 기분이 엄청 묘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고 어쨌든 실습생이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을 마주할 때가 가장 기분이 묘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설렘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학생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사실 가르치는 역할이라고 해도 여전히 가르치면서 배우는 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난 이 과정을 통해서도 배운다 이런 생각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르칠 때든 아니면 내가 배울 때든 똑같은 자세로 임하는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긴장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별로 긴장이라든가 아니면 설렘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사람 대하는 게 좀 긴장을 했을 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신분에 있었을 때는 이론적인 부분들로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육론이라든지 뭐 교육학개론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배우고 그거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 실습을 나오면은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 떨렸는데 하면서도 이제 내가 이 진로에 되게 진심이구나를 일단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제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게도 약간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너무 부응이 긍정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내에서 선생님들의 인기가 진짜 너무 많으신데 이게 특별한 이유나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걸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진짜 거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일단 셀프 자랑하면 셀프 어필 타임. 키가 크고 반반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랑 여기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가장 큰 거는
학생들보다도 작은 키로 약간 친밀감을 형성을 했다. 이 정도까지만 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잖아요.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교생 실습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있으신가요? 저요? 일단은 첫날이 아무래도 첫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날은 진짜로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날의 복장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로 진짜 저한테 너무 인상 깊으면서도 떨리고 설렜던 약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마무리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은 또 첫날과는 또 반대로 모든 아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별을 마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교생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생일을 보냈어요. 요번에 교생 실습 도중에 5월 19일에 제가 마침 생일이어가지고 사실 별 기대 없이 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준비를 다 마쳐서 또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는데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그런 기회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보니까 원래 그냥 선생님으로서 됐다고 하면은 매년 그렇게 챙겨줄 수도 있고 어느 날 안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교생으로서 왔는데 마침 생일이 겹쳤다 이런 건 되게 특별하고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왜냐면 너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동적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게 진짜 교사 꼭 해야겠구나라는 게 더 올라왔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네. 이제 교생 실습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맞아. 계속 생각할 때마다 애들이랑 너무 약간 좀 그릴 것 같고 약간 그렇다고 계속 애들이랑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지. 아쉬웠던 점은 진짜 차고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지나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이 진짜 눈 감고 일어나면은 바로 일주일이 후딱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첫째 주에 어린이날하고 공휴일이 같이 껴있어서 저희 이틀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틀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아쉽던지, 그 다음 주에 출근해서도 진짜 진짜 지난주 이틀 몸은 좀 더 힘들더라도 나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너무 들었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교생 실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 다른 학업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생으로 있으면서 실습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던가 그런 다른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일들이랑 이제 그 일들도 챙기면서 이제 몸은 힘들지 이러니까 쉬는 시간 이런 좀 시간들에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 물론 많이 노력은 했지만 애정이 깊은 만큼 아쉬움은 항상 더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 반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원래 말주변이 좀 많이 없어요. 표현을 되게 잘 못해. 그래서 가족한테도 사랑해요라는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좋아해요, 존경해요 이런 말도 잘 못해요, 부모님한테도. 그런데 내가 이제 감싸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래도 표현을 억지로라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까,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더 챙겨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못 해주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고, 그걸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막 걸리는 것도 있고 뭐 타이밍이 또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탁고등학교의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선배로서 생각나는 거는 사실 지금 학생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은 사실상 날려먹었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운동을 대충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해서 안 될 건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리미트를 정해놔버리니까 아 난 요 정도까지구나 요 정도에서 잠깐 멈췄다가 가자 그러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결국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진우쌤의 말에 동감하면서 지금 주어진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일단 먼저 하고 싶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때만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알차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 바람은 고등학교 3년을 지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도 항상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긍정적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일에 있던지 간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